대한민국 특허 대표 이병돈입니다. 여러분을 특허의 신세계로 인도할 거고요. 특허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팅의 주요 목적은 특허 등록률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업 생존을 위한 지식재산권 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특허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23년 동안 특허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BTI 전략 기반 핵심 체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TI는 뭔가? BTI라고 보면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을 하나의 프레임에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셜 IP 허브라는 지식재산 기반 컨설팅 대표입니다. 그리고 한국 IP 허브센터 대표고요. BTI 전략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쓰나미 같은 파도가 몰려올 때 당신은 점점점점이 되어 있습니다. 쓰나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면은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쓰나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고, 쓰나미 같이 강력한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서퍼가 나와요. 서퍼는 자기의 보드를 가지고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즉, 파도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역량과 이런 좋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파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이런 숙련된 서퍼가 아닌 이상 파도가 밀려오면은 그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특허,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제품을 출시를 하는 사람이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고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허권에 근거한 귀사의 제품 판매에 따른 침해 행위 중지 요청이 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문서가 날라옵니다. 뜯어봤더니 뭐냐 하면은 귀사에서 어디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는, 출시하고 있는 그 제품이 어떤 회사의 등록 특허권,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런 메일을 쇼핑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러한 메일을 받은 사람은 멘탈 붕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이런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내가 과연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것이냐, 내가 중국에서 물품을 들여오고 또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기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을 통해 확보한 기업 경쟁력인데요. 작년 2018년 여름에 핫한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손 선풍기를 들고 다닙니다. 엄청 유행했었죠.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손 선풍기를 들고 다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손 선풍기에는 어떠한 지식재산권이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에는 어떤 회사에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이 손 선풍기가 유행할 걸 알고 손 선풍기를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팔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에서 그 회사에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구체적인 절차는 그렇게 있겠죠. 이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해당 쇼핑몰에다가 어디 회사의 제품, 어디 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제품은 우리 등록 디자인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당장 내려주십시오 라고 아마 그 홈쇼핑몰의 그 담당자에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자 홈쇼핑 담당자는 그걸 받아서 이 제품을 올린 업체한테 보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디자인 경고장을 받은 업체에서는 정말 야심차게 이 제품을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팔아서 매출을 많이 상승시키려 했는데, 결국은 이 등록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것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 제품을 통해서는 많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손 선풍기에 대한 등록 디자인을
해당 업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손선풍기를 만든 또 다른 업체에서는 마음껏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 등록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침해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잘 사업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등록 디자인을 확보해 놓는다고 하면은 등록 특허와 똑같이 침해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타인의 유사 상품, 동일한 상품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을 위원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업 경쟁력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주방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많이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특허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이 회사의 제품들 많이 특허를 내고 실용신을 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조금밖에 바뀐 게 없는데 왜 돈을 들어가면서 특허를 내고 실용신을 낼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이 특허와 실용신안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쇼핑몰에 제품을 출시를 하면은 다른 경쟁 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올리게 되죠. 그러면 이 업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등록 특허와 등록 실용신안을 가지고 그 업체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올려서 판매하고자 하는 이 제품은 우리 등록 특허를 침해했습니다. 등록 실용신안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내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어떤 제품을 올려요. 그럼 그 제품을 관찰을 합니다. 그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거에서 조금 더 개량을 해서 실용신안을 출원해서 등록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특허를 통해서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상당히 유리한 전략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중소기업인데요. 또 해외에 LED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LED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 더 앞섰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의 어떤 특허 분쟁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회사에서, LED 회사에서 이 기업의 디자인, 등록 디자인을 가지고 침해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물론 이때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해외에 아직 제품도 많이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접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글로벌로 LED 사업에 진출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거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어떤 특허 침해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미리 세웠던 거죠. 결국 이 일본의 특허 기업을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2년 반에 3년 정도 걸렸는데 그 특허 분쟁이 종료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해당 회사의 주가가 3배인가 5배가 뛰었어요. 그만큼 특허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시작한 글로벌 어떤 생산에서 지금은 특허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떡할까요? 단순히 특허에 대해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해요. 그래서 해외 어떤 업체, 조명업체에게 찾아가서 당신네가 우리의 LED 기술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비즈니스의 또 우선권을 점유하는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상표권이에요. 상표권인데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은 상표권 확보부터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명한 K 브랜드가 있었어요. 빙수 업체인데 이 빙수가 상당히 유명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이 빙수 사업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분이 말레이시아에서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2호점을 내기 위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 2호점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그래서 상표 브랜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싸. 어떻게 된 거죠? 말레이시아는 이미 다른 중국인이 이 K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3년 전인가요?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나가기 전에 몇 년 전에 그 싱가포르, 제 기억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이 상품을 전시를 했던 거예요. 그때 이 상품의 브랜드가 노출이 됐던 거죠. 그때 중국인이 상표를 출원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현재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상표를 K 브랜드 상표를 쓰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 브랜드를 통해서 이 빙수를 말레이시아에다가 유통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K 브랜드 하면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런데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이 빙수 사업을 하려니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표님은 다시 한번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할 때는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깨닫다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언밸런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문지상에서는 대기업이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 이런 거는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과 현실이라는 것들은 엄연히 구분을 해야 돼요. 노력이라는 것들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우리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은 지금, 오늘, 내일을 당장 살아야 되거든요. 그 현실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S 중소기업과 L 대기업의 소모적인 특허 분쟁 사례. 이 S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유용한 특허 기술을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고 특허를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S기업에서는 이 대기업을 찾아가서 이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서는 진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년 후 그 후에 있다가 이 대기업에서 똑같은 서비스가 출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특허 분쟁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이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S 중소기업의 대표님은 사업을 팔아가면서 이 특허 소송 비용을 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뾰족한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적용했던 것들은 국내에서만 특허를 출원해서 확보할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해외에서도 동일한 특허를 확보했다라면 이 대표님께는 어떤 다른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허 소송의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우회한다든가 그런 방향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적정한 점에서 어떤 세트를 했다면은 이 기업도 살고 어떤 대기업도 뭔가 다른 데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정면적으로 특허 소송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점을 서로 간에 찾아가고 또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도 출원해서 해외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은 또 해외에서 소송 결과와 우리나라에서의 소송 결과와 소송 가액이 또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규모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기술이라면은 이 국내에서만 특허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글로벌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국내에서는 굳이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기술이고 어차피 해외로 수출할 제품이고 그 속에서 많은 거 한다면은 글로벌 특허를 오히려 확보하는데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공정한 스포츠가 아닌 거예요. 심판이 있어서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반칙하지 말고 그래도 반칙이 생겨요. 그런데 비즈니스 현장은 어떨까요? 공정한 스포츠가 아닌 생존이 달린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전쟁터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현실적으로 준비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이미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무형검이라는 영화에서 따온 이미지입니다. 이 여자 무사는 칼을 들 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든 게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될 아주 소중한 것을 위해서 칼을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확보하고 특허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 기업을 못 살게 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애써서 개발한 기술, 이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애써서 개발한 기술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그런 대가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어떤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것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기술, 내가 지키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준비하면 항상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준비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장소적 키워드가 나와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고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이라든가 그쪽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낸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줘가지고 사업이 급진적으로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아직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자기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걸 키워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스타트업 중소기업, 미국 같은 데서는 투자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 환경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좋은 어떤 상생적 관계를 가져간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 비해서 기술이 미약해요. 그리고 인프라도 열악하죠. 그리고 어떨까요? 대기업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통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 정보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현실은 대기업 위주로 판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내가 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즉, 열심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승패는 어떨까요?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사업하는 분야가 있는데 나는 사업 분야에서 내가 속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적 우위를 선점할 것인지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대표님, 특허의 역할이 뭐예요? 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해야 되죠? 지금 돈 사용할 때도 많고 직원 월급 주기 힘든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님의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겁니다. 특허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검의 상단에 문양이 있어요. 그렇죠? 왕관 문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 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지위는, 신분은 뭘까요? 그렇죠. 왕관이 있으니까 아마 왕족일 거예요. 귀족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칼을 가지고 다닐 때 이 문양을 보면은 이 사람 왕족이겠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한 건이 아니고 10건, 20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에서 볼 때, 외부에서 볼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의 기술에서 정말 기술력을 가진 전문 기업이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문양만 보고 이 칼의 주인의 신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등록 특허의 개수와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보고선 그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전략적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면 BTI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I 전략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니까요. BTI 전략은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개선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나열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은 선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세요. 선택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맞아. 사업이 잘 되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야 돼. 비즈니스 아이템이 좋아야 돼. 정확하네.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력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기술력이 최고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무리 비즈니스와 기술이 좋아도요 그거 지식된 한 번을 보호하지 못하면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금방 카피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 자산을 하나의 프레임, 한 프레임으로 봐가지고 비즈니스 입장에서 기술과 직장을 보고 또 뭐죠? 기술력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와 지식자를 생각하고 지식자를 출연하고자 할 때 비즈니스와 기술력을 또 연계를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고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소룡인데요. 이소룡이라는 이분은 절권도라는 구슬을 창시를 했어요. 저도 절권도를 몇 개월 수련했습니다. 제가 절권도를 수련하면서 제 나름대로 체득한 건 뭐냐면은 여기죠. 제한되지 말고 다 사용해라. 복싱은 주먹밖에 못 써요. 발 쓸 수가 없죠. 킥복싱은 주먹하고 발차기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파악한 이 절권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대의 신체와 상대의 무기라든가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BTI 전략 기본은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제한하지 말고 다 쓸 수도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절권도의 문양이에요. 절권도의 문양인데 여기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어요. 뭔가 태동이랑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격이 음의 성격이야. 나는 조용조용하게 하는 게 좋아. 나는 조용조용하게 하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떠드는 게 하는 게 좋아.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 그림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음양 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음양 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그림이죠. 그리고 보면 특허에서 비즈니스와 기술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비즈니스와 기술에서 특허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특허에 대한 강의를 하면은 특허에서 비즈니스와 기술을 찾아내는 그런 강의가 있고 비즈니스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도출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와 그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력과 관계 있는 특허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핵심 특허라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핵심 특허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핵심 특허라고 해요. 만약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 핵심 특허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매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사람들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공백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보다는 이쪽 공백 기술 쪽을 좀 제대로 해서 이쪽을 치고 나가야겠다. 그런 전략도 세울 수 있고요. 또 기술과 R&D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비즈니스와 기술이 있는데 우리의 비즈니스와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특허밖에 없어요. 지식재산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와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를 획득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특허를 획득했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특허를 우리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특허에서 비즈니스와 기술을 찾아내고 비즈니스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이클을 돌았어요. 그럼 이걸 맞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략적 우위를 시장에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특허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특허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얘기 생각하시면은 또 틀린 거예요. 멋있는 차가 나옵니다. 이 멋있는 차는 엄청난 디자이너들과 엔진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 기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운전면허증과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이 차를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에서도 특허를 내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특허 검색을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특허 사무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특허 사무소 전문가들을
전문가들의 전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돈과 그 특허 전문가들과 얘기할 때 서로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알아야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뭔가 잘해줘도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허에 대한 기본 지식, 그게 바로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돈과 특허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지식상권의 정의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식상권의 정의는 빨간 글씨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창조적, 지적 활동 또는 경험의 선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타인의 사용을 배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의 사용을 배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술이니까 내가 독점적으로 받은 기술이니까 쓰지 마, 하지 마, 브랜드 쓰지 마, 디자인 쓰지 마. 쓰려면 어떻게? 돈 내. 썼으니까 돈 내.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적인 권리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시장, 디자인, 상표권이 있고요. 저작권이 있어요. 신지식재산권, 영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산업재산권 잠깐 얘기할 거고요. 산업재산권을 보면은 특허, 실용시장, 디자인, 상표가 있어요. 각각 보호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물건을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실용시장 같은 경우는 방법은 보호가 안 되고 제품의 물건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어떤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표권이라는 거는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식품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 특허권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주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실용시장 같은 경우도 출원일로부터 10년이에요.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고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에요. 그리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 특허, 실용시나 디자인은 일회성이에요. 근데 이 상표라는 거는 10년마다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아셔야 돼요. 기업이 숙제를 기본 전략인데 정확한 용어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출원, 공개, 등록 이런 단어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 특허 출원 절차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신뢰라는 게 있다, 우선권 주장이라는 게 있네, 해외 출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소요 기간이 얼마인지, 분할 출원 이런 제도가 이런 게 있고, 분할하는 게 있는 건가, 유엔대 특징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정의만 알면 돼요. 깊이까지는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우선신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이 용어의 정의를 좀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술 아이템이 있으면 그거를 특허로 보호할 것이냐, 실용신화로 보호할 것이냐, 상표로 보호할 것이냐, 디자인으로 보호할 것이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어떤 최단 기간 내에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최적의 비용 설계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허를 확보했으면 그거를 비즈니스적으로 확보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특허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 사무소 업무를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허 사무소 업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와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획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기술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특허 출원해야 되겠지. 특허 출원이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허 포인트를 발굴하셔가지고 이거는 이걸로 특허를 받으면 되겠네 라고 뭔가 찾으셔야 되고요. 여기도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특허 아이템을 현재 우리가 기술 개발된 걸로 특허 출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발된 거, 지금 만들어진 거에서 한 두세 단계 정도 레벨업을 하셔가지고, 왜냐면은 2, 3년 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앞에 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 아이템을 고도화하고 구체화하셔가지고 이걸 특허 출원에 등록이 되는 거지, 지금 간단한 아이디어 선택하면 등록되기도 힘들고 등록돼도 상당히 권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됐으면은 발명자하고 특허사무소 담당자하고 미팅을 해요. 그래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특허권을 의뢰하면은 특허사무소와 특허 출원 일정이 나오고 특허사무소 커뮤니케이션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사무소 특허 명세서라는 것들을 작성을 해서 보내요. 그러면 그거를 검토해서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출원해 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특허 출원이 되고요. 특허 출원된 거는 심사 청구를 하면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돼요. 이게 진부성이 있는지, 신규성이 있는지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으면 특허 등록이 나오고, 조건에 안 맞으면 특허 거절 이유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신규성 나오는데,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중간 대응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처리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거절 이유를 해소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아셔야 돼요. 보실까요? 특허 출원이라는 단어, 특허 출원 명세서, 선행 기술, 특허 출원서, 특허 출원인 대명자. 모든 특허의 권리는 특허 출원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 심사 비청구, 특허 출원권 동지서. 특허 출원하게 되면 관리번호가 나와요. 그 관리번호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번호를 알려주는 걸 특허 출원 통지서라고 하고요. 특허청에 내는 돈을 반납이라고 해요. 모든 특허는 출원한 다음에 1년 6개월이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가 돼요. 그거를 특허 공개라고 하고 특허 공개 번호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줄지 말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심사관이라고 하고요. 심사관이 종래에 나왔던 기술을 인용을 해서 근거로 해서 진보성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문헌을 인용천재, 인용문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특허를 하게 되면 특허 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신규성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진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 개의 제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각각의 특성들을 따서 쉽게 조합할 수 있다. 그 조합을 해서 이게 나올 수 있다 하면 그건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냅니다. 그런 이제 거절 이유라는 거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위반되기 때문에 특허를 못 줄 만한 거절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은 것들 문서가 나오는 걸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해요. 그리고 의견 제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최후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하고요. 이런 의견 제출 통지가 나오면은 2개월 내에 대응을 해야 돼요. 물론 4개월에 걸쳐서 1개월씩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는 이러한 거절류가 있지만 이러한 거절류는 이러이러고 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의견서라고 하고 특허 청구항을 특허 명세서를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정서라고 해요. 기간 연장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정을 했는데 그건 보정의 범위라는 것은 명세서 내에 있는 내용 중에서만 보정을 해야 돼요. 그 범위에서는. 그런데 그 보정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보정 각하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보정 각하라고 하고 이제 심사를 해서 거절류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했어요. 근데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했는데 그래도 특허를 줄 수가 없는 거절류가 해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절 결정이라는 게 나와요. 물론 거절 결정이 나와도 한 번 더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명세서를 보정해서 이제 다시 심사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절류가 해소가 되면 그제서 바로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오고요.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온 날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1년에 3년치를 한 번 등록료를 내게 되면 특허증이 나옵니다. 이게 특허 등록 번호가 나오고요. 그럼 이제 4년차부터 어떨까요? 매년마다 연차료라고 해서 특허 유지료를 내요. 그걸 연차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특허를 내 가지고 심사하게 되면 한 넉넉잡게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빨라져 가지고 1년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지만은 그 절차를 밟다 보면 거의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년 6개월 정도. 근데 난 빨리 심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당장 몇 개월 내에. 그러면 우선 심사를 통해서 하면은 2,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특허는 출원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우선권 주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특허를 보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에 보강을 하게 되면은 원출원 날짜를 소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선권 주장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해외 출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허라는 거는 등록받은 나라에서만 그 권리를 가져요.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답해서는 우리나라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고요. 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으면은 미국이 출원해서 고서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셔야 되고 중국은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해외 출원이라고 해요. PCT 출원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 국가에 나가고 싶은데 그거를 뭐라죠?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일단 30개월 내에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PCT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외 출원의 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분할 출원이가 뭐냐면은 특허 명세서에 여러 가지의 발령 내용이 있을 때에 그 발령의 내용대로 분할을 해서 별도의 출원권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분할 출원이라고 하고요.
무효 심판위원회가 뭐냐면 등록 특허에 어떤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심판원에다가 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무효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효 심판이 받아들여지면 그 등록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이 붙는 불과 삼성의 소송 분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소송만 있는 게 아니라 협상이 있을 수 있어요. 특허권이 있으면 특허권자와 또 상대방이 있으면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중간점에서 서로 간에 유익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라이센스를 주고 그 라이센스를 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어떤 특정한 한 기업한테 주면 전용 실시권이라고 그러고 통상 실시권은 여러 기업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주는 것을 통상 실시권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취하라는 거는 애초부터 어떤 걸로 이렇게 하는 법적인 절차를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특허 출원 번호와 특허 공개 번호가 나와요. 이건 특허 공고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1년 6개월 내에 1년 6개월 되면 이렇게 특허 출원부터 1년 6개월 되면 공개 특허 공고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출원인이냐고 발명자가 이렇게 써 있고 출원 번호, 출원 날짜가 나와요. 심사 청구 날짜가 나오고요. 공개 날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발명의 명칭이 나오고 이게 특허 청구 범위예요. 그래서 모든 특허의 권리는 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1년 6개월이면 다 공개가 되는 거고, 공개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를 공개라고 해요. 그리고 등록 특허 심사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특허권으로 보장을 해준 걸 등록 특허라고 해요. 그래서 등록 특허 공고가 뜨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등록 번호는 10-뭐뭐뭐뭐 7자리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10이라는 건 특허를 나타내요. 여기서 보면 등록 번호는 10-뭐뭐로 써 있고 출원 공개 번호는 10- 연도가 써 있어요. 출원 번호도 10- 연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 번호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허 출원의 심사 흐름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특허 출원하면 특허 출원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거절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특허 결정이 되는 거고, 없으면은 의견제수 통지서 나와요. 의견제수 통지서 나오면은 2개월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보정서라는 거는 특허 청구 범위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이 해소가 되면은 특허 결정, 거절이 해소되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거절 결정이 나와요. 거절 결정이 나와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정을 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재심사를 청구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심사를 청구했는데 안 됐다, 될 때는 특허 심판원에다가 거절 불복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청구하면 수정을 못해요. 명세서 수정을 못하고 의견만을 피력을 해서 심사관의 심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의견, 이거는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절 불복 심판이라고 하고요. 특허 등록된 다음에 특허 결정이 되면은 3개월 내에 특허 등록료를 내면은 이렇게 설정 등록 공고가 되고 특허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허 등록 번호에 대해서 공개월 받는 사람은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이렇게 무효 심판할 수가 있고,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 심판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특허 법원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특허 출원하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행의 목적은 뭘까요? 힐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행 옷을 입고선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저까지 걸어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목표지까지만 가는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날까요? 땀만 날 거예요. 힘만 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허 출원하는 데 있어서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는다, 그 목표만 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특허 출원하면은 심사를 통해서 그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등록될 수도 있어요. 만약 거절될 때는 왜 거절될까요? 기존에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보다 진보성이 없다, 어떤 기술 합치면 진보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고 거절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거절 결과를 통해서 우리 기술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기술은 예전에 나왔던 어떤 기술과 비슷하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술의 패턴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이 기술에 대해서 뭐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기술적 내실, 비즈니스의 기업의 내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특허에 돈을 쓰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특허 출원하면은 다 등록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명사에서 쓰는 사람이 잘 쓰고 그래도 이 특허 자체가 기존에 있던 기술이라고 해요. 물론 검색을 통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검색을 통해서 잘 발견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통하면 특허 출원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특허 출원을 통해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 기술을 더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한다면 그걸 마케팅 용으로 쓰셔가지고 우리가 특허 출원에 200만원이 들어갔다 500만원이 들어갔다 하면 500만원 이상의 또 그런 가치 5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부부가 하루가 멀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발주서를 내기 위해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이 급히 필요하다. 그러면 잘 준비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업은 3년 내에 어디까지 갈 거고 우리의 경쟁 기업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사이에 어떤 분야의 기술을 확보할 거고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특허 출원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는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확보할 거고 이것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 누구와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은 진짜 파워풀한 건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나오고 목검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이 이제 농촌이었는데 보니까 오동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낫으로 딱 깎아가지고 이렇게 목검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포로 열심히 갈았죠. 당연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앞에 소나무 기둥이 있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오동나무 칼을 가지고 소나무 기둥을 딱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운데가 뚝 부러진 거예요. 만약 끝이라도 부러졌으면 다시 다듬어 썼을 텐데. 근데 이 캡틴 아메리카 방패는 뭐 대포를 쏘고 총을 쏴도 다 그걸 막아내더라고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제대로 된 것에 노력을 하고 제대로 된 것에 돈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캡틴 아메리카 같은 아메리카의 방패 같은 것들을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이런 오동나무 칼 같은 정도의 수준을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엉뚱한데 돈을 들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멋진 그림이죠. 예, 마블 히어로예요. 예, 토르인데요. 토르의 망치인데 영화에서 보니까 이 토르의 망치 한번 빵 때리면은 막 적들이 섬멸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특허의 위용을 참 제대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특허의 위용이라는 거는 제대로 한 방 맞으면은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방이라는 것들은 내가 맞으면 안 되겠죠. 내가 열심히 몇 억 들이고 라인 깔고 몇십억 들여서 회사를 세워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핵심 특허를 내가 미리 분석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글로벌에 출시해서 판매고가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나는 물어줘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허락을 안 하게 되면은. 그만큼 특허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거죠. 한 방에 제대로 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투 시합에 보면 한 방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지고 있다가 상대방의 빈틈을 지고선 한 방을 딱 때렸는데 그것이 카운터 펀치가 돼가지고 그냥 승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허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바빠서 특허를 제대로 출원 못하고 확보를 못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된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한 거예요. 내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특허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안 해놨으면. 그러니까 내가 언제라도 난 특허 한 방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런 나를 위협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해서 그 존재를 검색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량이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비즈니스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특허를 내가 확보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과 특허 분쟁을 위한 게 아니고 비즈니스 협상과 비즈니스에서 이 시장에서 우선권을 선점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방 맞을 것인가, 한 방 먹일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BTI 전략을 토대로 해서 비즈니스와 기술과 이 특허 이런 걸 통해서
요게 하나의 더 사이클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비즈니스를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 대표님 성공하십시오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1차적인 목표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살아남고 내일 살아남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이 특허와 지식재산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의 생존과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특허대표 이병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허의 신세계를 소개하고 그걸 또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허 독립률을 높이는 특허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노하우로 제가 혼자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그 노하우들을 저의 팬친들에게 공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에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